사연 읽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남자입니다. 한순간 오판으로 쓰레기 짓을 했지만 저 역시 피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끝까지 들어주시고 저를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울 변두리에 원룸과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은 원룸 건물 꼭대기층에서 아내랑 단둘이 살고 있었고요. 흔히 말하는 건물주인 셈이죠. 하지만 원룸 건물 하나를 장만하기 위해 온갖 서름과 모욕을 당하면서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투잡, 쓰리잡이 흔한 말이지만 30년 전부터 저는 일을 여러 개 했습니다. 평일엔 정비소에서 일하고 새벽엔 신문 배달부터 저녁엔 아는 형님 가게에서 알바를 뛰었죠. 4시간만 자고 풀로 뛰며 내 집 하나 마련하라고 미친 듯이 일을 했어요. 그때 남의 돈 100원 하나 먹기가 이토록 힘들구나 라는 인생의 철학을 배웠네요. 그래서 그런지 내 돈도 귀하지만 남의 돈도 귀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아내는 돈이 귀한지 몰라요. 오직 자기만을 위해 펑펑 쓰는 사치꾼이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과거지만 제가 바람을 한번 펴서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준 적이 있었죠. 아내에게 미안하고 100번 사죄를 했고 그 이후로 다른 여자와 단둘이 있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마음속 상처가 아물 때쯤 하나뿐인 아들이 사고로 먼저 하늘로 떠난 겁니다. 그때 아내는 거의 정신을 놓더니 조금 안정이 되니까 무슨 보상을 받으려는 듯이 이것저것 사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렇게라도 마음의 보상을 받고 싶은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내의 행동을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라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면 열심히 돈을 벌어다 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원룸뿐만 아니라 원룸 근처에 치킨집까지 운영하게 됐습니다. 낮에는 아는 사람의 정비소 일을 간간히 돕고 있었고요. 아내의 사치에 돈을 대주려면 일을 더 해야 했고 사실 천성이 일하는 게 편한 터라 치킨집도 차린 거죠.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번듯하게 잘 사는 것 같지만 코로나 시즌에 방도 많이 빠졌고 목도 좋은 원룸이 아니라 공실률도 높아요. 게다가 월세를 미루는 세입자들이 늘었다는 거죠. 치킨집도 이윤이 남질 않고 은근히 신경 쓸 것도 많아서 2중 3중으로 힘들어지더군요. 월세가 밀리기 시작하고 2달 정도 넘어가니까 슬슬 아내의 독촉이 시작되더군요. 여보, 치킨집 접기 싫으면 빨리 월세 받아와. 언제까지 사람 좋게 넘어갈 거야? 그 말을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그래서 월세 밀린 방에 가서 빨리 달라고 읍소를 했죠. 그래도 대부분은 월세를 어떻게든 내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우리 부부가 사는 층 바로 아래에 사는 젊은 과부만 유독 돈이 없다며 버티는 겁니다. 남편 사고로 보내고 인터넷 쇼핑몰을 하면서 열심히 사는 과부였거든요. 소문 듣지 않니 가정사도 어렵다길래 월세를 몇 번이나 봐줬습니다. 그리고 치킨도 몇 번이나 공짜로 준 적도 있고요. 근데 배째라 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정말로 어이가 없어서 경찰한테 질질 끌려서 나갈 겁니까? 아니면 그냥 갈 겁니까? 저도 성질이 나서 막말을 좀 내뱉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래층 젊은 과부가 한숨을 푹 쉬더니 아저씨, 제가 사모님에 대해 비밀을 알려줄 테니 월세 좀 깎아주시거나 안 받으시면 안 돼요? 이러더군요. 순간 이게 뭔 소린가 제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내의 비밀을 어떻게 아래층 젊은 과부가 안다는 걸까 아리송했지만 그래도 호기심이 생기더군요. 그래서 비밀이 뭐냐고 했더니 젊은 과부는 빙그레 웃으면서
월세를 안 받겠다는 계약서를 써주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러면서 저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 여자가 머리 굴려서 장난치는 것은 아닐까 별의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일단 들어보고 싶어서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즉석에서 간이 계약서를 만들고 그녀가 말한 아내의 비밀이 뭔지 들어봤죠. 그리고 그녀에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숨이 턱 하고 막히면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아내의 비밀이란 아내가 2층 아저씨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젊은 과부가 못 믿으실까봐 여기 영상도 있어요. 그러면서 보여주는 핸드폰 영상엔 와이프가 2층 아저씨랑 환히 웃으며 대화하다가 아내가 아저씨 머리를 쓰다듬는 장면이 있더군요. 그러면서 과부가 하나 더 들려주는데 이건 소리만 녹음되어 있어요. 이러면서 오디오만 들려주는데 여성의 야릇한 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었습니다. 순간 아내가 의심이 들었지만 고작 머리카락 쓰다듬는 영상과 아내인지 누군지 모르는 여자 목소리만 듣고 불륜이라고 말하기엔 애매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약한 것 아니냐고 한마디 했죠. 그러자 젊은 과부가 하는 말이 그럼 이건 어때요? 제가 확실한 증거를 잡아올 테니까 월세를 깎아주세요.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솔직히 믿져야 본전인지라 확실한 증거를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단 증거를 못 찾아오면 무조건 밀린 월세를 내고 방을 빼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건이 바로 터지더라고요. 그날은 손님이 늦게까지 가게에 계셔서 새벽까지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왔죠. 근데 2층 아저씨가 저희 집이 있는 층에서 계단으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저를 마주치니까 뭐에 쫓기듯이 고개만 까딱하곤 황급히 내려가더군요. 느낌 이상해서 얼른 집으로 들어갔더니 아내가 거의 흐트러진 모습으로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는 겁니다. 새벽 2시에 2층 아저씨가 왜 우리 집 계단에서 내려왔고 아내는 왜 이런 몰골로 자고 있을까? 온갖 의심이 들더군요. 그래서 아내를 깨웠습니다. 아내는 비몽사몽한 눈으로 저를 대충 보더니 짜증을 내며 도로 자려는 겁니다. 순간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더군요. 하지만 증거가 없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밤새 뒤척이며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래층 과부에게 이야기했더니 젊은 과부는 사모님도 자주 2층 들락거리고 서로 희희낙낙거리는 거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녀에게 증거 좀 많이 확보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아래층 과부에게 톡이 왔어요. 영상을 보냈는데 플레이해보니까 우리 집으로 2층 아저씨가 들어가는 모습이었고 시간은 점심때쯤이더군요. 제가 한창 아침 근무를 하고 있는 동안 아내와 2층 아저씨는 밀회를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놈은 집 근처에 있는 공장에 과장으로 있는데 체격도 좋고 성격도 수더분해서 원룸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아저씨였습니다. 가족들이랑 떨어져서 평소엔 회사 근처 원룸에서 출퇴근하고 주말에 가족이 있는 곳으로 가는 사람이었죠. 아무래도 딴짓하기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그 사이에 아내도 맛있는 반찬이 남으면 그 아저씨를 갖다 준다며 몇 번 챙기는 것도 봤고요. 이웃이니까 챙겨주나 보다 이렇게 좋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니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과부가 증거를 하나 더 찾았다며 저를 부르더군요. 그녀가 영상을 하나 보여주는데 아내가 2층 아저씨의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로 가는 거냐고 물었더니 둘이 어디로 갔을지 뻔하잖아요. 모든 게 딱딱 맞아 떨어지더군요. 진실을 알게 되니까 고통스러웠어요. 제가 먼저 외도를 해서 이런 고통을 받는 건가? 괴로워서 가게 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서 술을 한 잔 마셨습니다. 억울했고 화가 났다가 또 한편으론 당해도 싸단 생각도 들고 정말 여러모로 자책감이 들어서 술을 마셨죠. 그리고 집으로 가는데 마침 젊은 과부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필름이 끊겼습니다. 그 다음에 눈을 떠보니 낯선 방인 겁니다. 머리는 아파 죽겠는데 여기가 어딘지 분간이 안 되더군요. 거실로 나와보니 주방 테이블 위에 콩나물국과 식사가 차려져 있고 쪽지가 하나 있더군요. 이건 뭔가 하고 보니까 이거 드시고 술 깨면 얼른 집으로 들어가세요 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아플싸. 제가 젊은 과부 집에서 잠을 잔 겁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왠지 과부 집이 참 편안하게 느껴지고 오랜만에 맛보는 콩나물국이 시원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유롭게 집 구경을 하는데 작은 방문을 열어보니 젊은 과부가 웅크리고 자고 있더군요. 괜히 잠을 깨울 것 같아서 몰래 빠져나와 집으로 들어갔죠. 아내는 저를 보더니 이제 나에 대놓고 외박을 하시네. 개버릇 나 못 준다니까. 예전 같으면 미안한 마음에 그냥 넘어갔을 텐데 술도 덜 깼고 이미 아내의 부도덕한 장면을 본 터라 저도 성질을 버럭 냈죠. 내가 모를 줄 알아? 이 증놈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거 다 알아. 내가 증거도 있어. 이럴 바엔 이혼해. 제 말을 듣자마자 아내는 엄청 놀란 눈으로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며 제 뺨을 후려치더군요. 저도 솔직히 질세라 아내 뺨을 후려쳤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물론 제가 잘한 건 아닙니다만 이 상황에서 이럴 수밖에 없더군요. 그리고 제가 밖에 나가서 서성이는 동안 아내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처가로 가 있을 거고 이혼 서류 보낼 테니 정리하자는 거였죠. 어차피 부질없는 인생 이러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젊은 과부에게 괜찮냐며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나 간밤에 무슨 사고라도 친 건 없나 해서 연락을 한 뒤 제가 무슨 사고를 치거나 민폐를 끼친 건 없나요? 그런 일은 없고요. 그냥 횡설수설 하시면서 막무가내로 저희 집으로 들어오셔서 제 방에서 코 골고 주무셨어요. 이러는 겁니다. 정말 미안하기 짝이 없더군요. 아내는 아내대로 보기 싫고 젊은 과부에겐 미안한 마음도 들어서 저녁을 대접하고 싶으니 분위기 좋은 식당에서 만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도 못 이기는 척 오더군요. 그렇게 그녀와 식사를 했고 아내에 대한 배신감을 이야기했고 그녀 역시 남편 죽고 나서 정말 힘들다며 울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의 이야기를 듣게 됐죠.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그녀의 과거가 참 애처롭고 슬프더군요. 원래 아빠 같은 남성 스타일을 좋아해서 자기보다 15살 많은 남자랑 결혼을 했었다는 겁니다. 어렵게 아이가 생겼는데 그 아이가 물에 빠진 걸 남편이 구하다가 아이랑 남편이 한꺼번에 저 세상으로 가버렸다는군요. 그 말을 듣는데 저랑 처지가 너무 똑같아서 울컥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녀도 그때 남편이랑 아이를 쫓아가려고 나쁜 생각까지 했는데 어느 날 죽은 아이가 꿈에 나타나 엄마는 오래오래 살아서 맛있는 걸 많이 해줘 라는 꿈을 꿨다는 겁니다. 꿈이 너무나 생생해서 아이와 남편 제사상을 차려주기 위해 더욱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고 자연히 월세도 못 내게 됐고요. 그냥 남편이랑 아들을 따라서 갈까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치킨을 공짜로 주면서 열심히 살라고 하길래 힘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남는 치킨 몇 번 준 것뿐인데 그녀에겐 삶의 용기가 된 것 같아서 부끄럽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소한 거에 감동받는 그녀 모습에 호감도 느껴지더군요. 그때 과부가 하는 말이 저를 지켜봤는데 아내가 바람 피는 줄도 모르고 너무 앞만 보고 사는 게 딱해 보여서 월세도 줄일 겸
바보 같은 집주인에게 상황을 알려줄 겸 이렇게 일을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참 그 말을 들으니 그동안 그녀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마음이 참 따뜻한 여자라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여자에게서 느껴보는 배려였어요. 게다가 자식 잃은 슬픔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서로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었죠. 그렇게 술을 또 한 잔, 두 잔 나누고 이야기는 층층이 쌓여가고 자연히 나도 모를 감정이 생겨지니 그날 밤 우린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물론 정말 제가 나쁜 놈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저도 이성을 잃었다는 게 맞는 말이겠죠. 근데 잠깐의 일탈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이후로 저는 그녀와 만남을 갖게 됐고 그녀 역시 저를 남자로서 맞이했습니다. 어차피 아내랑 이혼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녀에게 말을 했습니다. 건물 팔아서 남는 돈은 아내한테 위자료로 주고 우리는 다른 동네로 가서 살자. 그녀는 그렇게 해서 이혼하고 깔끔하게 같이 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내를 만나서 위자료로 건물의 반을 줄 테니 이혼하자고 했죠. 그랬더니 아내가 코웃음을 치면서 바람핀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위자료 반만 줘? 다 내놔. 이러면서 제가 젊은 과부랑 집에 들어가는 사진을 제 얼굴에 뿌리는 겁니다. 정말 당황스럽더군요. 알고 보니 아내 역시 제 행동이 수상해서 나름 증거를 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그 증거를 모으는 것이 2층 아저씨란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한 건물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증거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어차피 잘 됐다며 깔끔하게 이참에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저 역시 아내가 2층 아저씨랑 그렇고 그런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여주며 그냥 서로 없는 셈 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건물 판 돈을 반만 받으라고 했고요. 그래서 아내도 제가 내민 증거에 뒤가 캥기긴 했는지 좀 생각을 해보겠다며 한 발 물러나더군요. 하지만 나중에 딴소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합의 이혼을 하려면 쇳불도 당김에 뽑자며 그녀와 함께 바로 이혼 서류를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어차피 맞바람을 폈고 이미 마음까지 떠났는데 한시라도 빨리빨리 하는 게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아내와 법적으로 완벽하게 헤어지고 저는 바로 그녀와 합쳤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그녀의 시골 동네에서 치킨집을 하며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동네로 온 이유는 그녀의 부모님 산소하고 가까운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론 고향과도 멀지 않기 때문인데요. 동네 사람들은 오빠와 여동생 아니냐고 할 정도예요. 그만큼 그녀와 제가 나이 차이가 조금 납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나이 많은 사람을 좋아하는 터라 문제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혼한 아내는 어떻게 됐냐고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2층 그놈이랑 헤어졌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 소식은 전혀 모르겠네요. 오히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어디선가 잘 살길 바랄 뿐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제가 상처를 준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론 그녀에게 평생 마음의 빚이 있으니까 마음속으로 늘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곁에 있는 아내의 마음을 닦아주고 싶어요. 늦게나마 만난 진짜 사랑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키워나가려고요. 하늘에 있는 그녀의 전 남편과 아이 그리고 제 아이가 지켜주고 응원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응원해주세요. 제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